그럼 저희 이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의는 이제 우리 마을 골목이 지닌 가치에 대해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목차를 보시면 처음에 신산마을을 하기 전에 도시가 어떻게 형성이 됐고, 그 도시 이후에 이제 서울이라고 하는 도심은 어떤 도심이고 가로체계가 어떻게 형성이 되었고, 그 다음에 그 도심 속에서 골목의 가치가 어떤지에 대해서 2강을 할 거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골목길 재생 프로젝트에 대해서 사례를 통해서 이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이제 신산마을의 골목의 가치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해볼 거고요. 다섯 번째는 이제 신산마을의 골목이 어떻게 계획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도시의 형성인데요. 도시가 맨 처음에 형성되기 전에는 문명이라고 하는 게 먼저 형성이 됐어요. 그래서 도시라고 하는 말들이 영어에서 시티였고 불어에서 시테라고 하고 라틴에서 시비타스라고 하는데, 이 라틴어 시비타스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시비타스라고 하는 것의 뜻은 한정된 공간에 모여 사는 사람들이 각자 책임과 의무, 권리를 갖고 공동체를 형성하는 형태를 의미합니다. 우선 도시라고 하는 것도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살기 시작하면서 이제 형성이 되기 시작했는데요. 그 앞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활동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도시에서는. 그래서 사람들이 활동을 하면서 이제 건물을 각자 이제 개인 공간이 있어야 되니까 집을 짓게 되고, 그 서로 같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형성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의 지식이 어느 정도 쌓이다 보니까 이제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이제 진보된 상태가 이제 문명이라고 합니다. 그런 문명들이 맨 처음에 세계 4대 문명들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정착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도시 형성이 가장 중요하게 발생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맨 처음에 그 농업이 발달하기 전에는 모든 사람들이 모두 유랑을 하면서 이제 사냥을 하거나 수렵을 하면서 생활을 했었는데, 이제 농업이 발달하면서 이제 강 주변에 이제 각 문명들이 자리를 잡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각자 자급자족을 할 수 있는 이제 도시가 형성이 되는데, 농업을 할 때에도 이제 물을 어떻게 끌어와야 되고, 어느 지역에서 이제 농사를 할 거고, 그럼 농사를 하지 않는 지역에서는 이제 자기가 거주를 하거나 사람들이랑 얘기하는 그런 공간을 갖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도시의 체계가 만들어졌다고 설명되어집니다. 하지만 문명이라고 하는 시기까지는 이제 도시가 형성되었다라고는 얘기를 하지 않는데요. 그 이유는 대부분의 토지가 이제 농업을 하는데 이용이 되었기 때문에 그 가로 체계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정리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구역만 나눠져 있는 형태였는데, 이제 각 문명들이 이제 서로 생활하다 보니까 옆에 다른 문명들이 있다는 거를 이제 알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각자 문명에서 부족했던 것들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문명들끼리 교환을 하면서 그 교환이 활발해지니까, 더 이상 이곳에서는 농업을 짓지 않아도 내가 먹고 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여기는 좀 땅에 소금기가 좀 많아서 이제 농업을 짓는데 조금 불리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소금은 굉장히 구하기 힘든 물건 중에 하나였고, 주변 지역과 이제 소금을 같이 교류하면서 자기가 먹을 것을 구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 지역에서 맨 처음에 최초의 도시라고 하는 우르라는 도시가 맨 처음에 형성이 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아직 체계는 이제 그 전에까지 농업을 했기 때문에 체계가 정확히 잡히지 않았었고요. 그 다음에 좀 더 시간이 흘러서 이제 고대 그리스라고 하는 이제 조금 이전보다는 좀 더 많이 정리된 형태를 띈 도시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도시들이, 이거 대표적인 예고 다른 도시들도 훨씬 많이 생기긴 했었습니다. 고대 그리스를 이렇게 대표적인 예로 하는 이유는 어느 정도 계급이 나눠져 있었지만 그 어느 시민으로 인정받은 사람들은 모두 아고라라고 하는 곳에 모여서 이제 앞으로 이 도시를 어떻게 이끌어 나갈지, 도시의 정책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모든 주민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는 공간이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도시 체계를 보시면 이 가운데 굉장히 뚫려 있는 공간이 있는데, 여기가 이 사진에서 보시는 아고라라고 하는 곳이에요. 이런 계단식 형태에 모두 앉아서 이제 각자 얘기를 하는 그런 정치 형태, 의사소통 형태를 갖고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고라를 중심으로 도로 체계들이 이렇게 뚫려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자유분방하게 길이 뚫려 있죠. 여기 중심성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길이 쭉쭉 뻗어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형태들이 굴곡져 있고 사각형이나 이런 형태를 띠지 않는 필지들의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런 도로 체계라기보다는 영역을 나눠서 이쪽 오른쪽에 보시는 게 이제 밭이나 논 같은 경우에 이제 소 단위로 이제 나눠서 이제 형성이 되었고요. 이쪽 아까 말씀드렸던 아고라라고 하는 공동체의 영역, 그다음에 이쪽에는 이제 가운데 사진에 보시는 이런 신전 같은 이제 종교적인 활동을 하는 그런 영역이 나눠져 있었고, 이 왼편에는 이제 사람들이 주거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이때 주거 사이사이 길은 체계를 가진다기보다는 집을 먼저 지어 보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길이 뚫려 있던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던 게 고대의 도시였습니다. 이제 시간이 좀 더 흘러서 이제 서울로 바로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저희 서울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대 시대 도시처럼 그런 조금 자유분방하거나 자연 발생적인 길들이 많았지만 그래도 지도를 옛날 고지도인데 좀 화질이 좀 안 좋아요. 그런데 이런 큰 길들을 보시면은 다 이게 한강이고요. 이런 큰 길들은 모두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될 수밖에 없던 이유는 이제 저희 나라는 산이라고 하는 이제 자연 경관들이 굉장히 크고 굉장히 많이 이곳저곳에 분포가 돼 있어서 길들을 곱게 일자로 이렇게 뚫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맨 처음에는 필요한 궁궐이나 관아, 그 다음에 자연 발생되는 시장, 그 다음 산들 등을 구분으로 해서 어느 곳에 이제 집을 지을지, 궁궐을 지을지 먼저 가장 평탄한 곳에 지었고요. 이건 서울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도시적인, 옛날로 쳤을 때도 굉장히 도시적이고 어느 정도 체계를 갖고 있는 형태였습니다. 왜냐하면 궁궐을 중심으로 동대문과 서대문, 그다음 북문, 남대문 이런 식으로 이제 체계를 갖고 있던 형태였고요. 그다음에 농촌이라고 하고 생각을 하시면은 산 사이사이에 이제 평탄한 게 있으면 우선 다 먹고 살기 위해서 밭으로 일구고 산 쪽으로 가면은 이제 산 경사에 맞춰서 이제 집을 지으면서 생활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런 마차들이 지나가는 길, 그런 마차에 의해서 도로들이 형성이 되었고, 그런 길을 제외하고는 이제 자연 발생적인 길들이 많았던 데가 이제 조선시대이고요. 그 이후로 이제 일제강점기로 넘어가면 일제의 일본군들은 이제 좀 더 저희 나라를 수탈하는데 자기들에게 편리하기 위해서 이제 도로들을 이제 뚫기 시작했고요. 이 시기에 이제 전차등이 등장을 하면서 도로 폭들이 이제 마차에서 이제 전차 폭에 맞춰져서 이제 발달을 하게 됩니다. 해방 이후에는 이제 저희 나라도 이제 좀 도시와 도시를 이어주는 길들에 대해서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일제강점기 때는 이 가운데 길이 있고 위아래로 통하는 길들이 계속 많이 만들었어요. 이제 서울이 아니라 지방으로 연결돼 서울과 지방을 연결하는 거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기 때문에. 하지만 해방 이후에는 이런 가로체계는 일제에서 만들어졌고 이런 가로체계들이 이어주는 큰 길들이 이제 형성되면서 도시와 도시를 연결해주는 데서 조금 더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과정 중에 이제 75년 이후에는 이제 건축법이 개정이 되어서 도로의 폭이 4m 이상이 돼야 이제 그 주변에 건물을 지을 수가 있게 됐어요. 근데 4m라고 하는 폭이 굉장히 넓은 폭인데 어떤 기준으로 정한지 혹시 알고 계신 분 있을까요? 일반 차가 돌아다니는 도로는 2.3m에서 2.5m 정도가 되는데 도로라고 하는 걸 꼭 4m가 있어야 양옆으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이제 그런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 4m라고 하는 거는 그 소방차 같은 경우가 폭 4m가 최소로 필요가 해요. 그래서 이제 4m가 안 되는 곳은 소방차가 들어갈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 불이 났을 때, 위급 상황 때 차가 들어갈 수 없어서 이제 건축법이 그런 이유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이제 달동네라고 불리는 곳에 골목들은 이렇게 굉장히 사람 한 명 지나가기도 힘든 그런 골목들이 되게 많았어요. 사람이 발로 움직일 수만 있으면 여기 안쪽에도 다 집이 빼곡히 차 있던 게 달동네였고요. 이런 곳에 화재가 한번 나기 시작하면은 굉장히 사람들이 다 뛰어가서 불을 꺼야 되는 상황이어서 그런 위험한 상황 때문에 저런 건축법들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의 기억 속의 골목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혹시 어린 시절에 골목에서 어떤 활동을 했었는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친구들과 많이 뛰어놀고 그랬었는데 요즘은 그럴 수가 없잖아요. 혹시 골목에서 어떤 추억이 있으실까요? 집과 집 사이에 네. 그 골목을 막 있었어요. 네. 나는 그 전부 당산동에 살았는데 네. 거기가 그거야. 그 미로야. 잘못 들어가면 걸리는 거 인간으로. 네. 못 찾아. 아, 나와야 돼. 그럴 때만 그러고서 많이 들어갔죠. 새길들이 엄청 많았던. 집과 집 사이에 네. 집을 막았잖아요. 아, 네네. 이제는 안 먹었다 그래요. 아, 다 뚫려 있었군요. 그래가지고 네. 그게 다 골목이야. 네. 그게 막 그래서 옛날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도로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이제 담벼락보다는 집을 짓고 또 그 옆에 집을 짓고 그 사이에 막지 않아서 이제 샛길들이 많았던 그런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사진을 몇 장을 준비했는데요. 과거에는 아이들이 계속 집 안에서 할 것보다는 이제 밖에 나가서 노는 아이들이 많았고 그 아이들이 골목에서 이제 다 같이 모여 있거나 아이를 육아하시는 어머니분들이 나와서 같이 아이들과 얘기를 아이들과 이제 같이 공동 육아를 하시는 분들이 같이 얘기를 하시거나 이제 전봇대 앞에서도 이제 남자애들이 놀이를 하고 이런 슈퍼마켓 앞에 작은 돗자리를 깔아서 그냥 같이 쉬고 여름에는 안에 그 당시에는 이제 에어컨이나 이제 그런 가전 제품들이 없었기 때문에 집 안보다는 밖이 좀 더 시원했어요. 이제 길이 형성이 되면은 이제 그쪽에 이제 바람길이라고 하는 게 이제 형성이 돼요. 그 당시는 이제 골목이 4m였고 뻥뻥 뚫려 있었기 때문에 이제 바람들이 그 집과 집 사이로 이제 많이 불어서 집 안보다는 이제 골목길이 좀 더 시원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간으로 이제 과거의 골목을 생각을 했을 때 그 주민들이 나와서 쉬는 이제 거실이 될 수도 있고 뛰어노는 아이들의 놀이터 이제 주민들이 같이 담소를 나누는 그런 장소로 생각이 되어졌고요. 이제 사람들이 머무르는 공간이라고 이제 정의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주민들이 이제 집 안에서 할 수 없었던 거, 집 안에서 이제 하다가 조금 집에 공간이 협소했을 때는 골목에서 빨래를 널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조금 협탁 같은 걸 두어서 이제 고추를 말린다든가 그런 다양한 외부 공간에서 할 수 있던 형태들을 이제 골목에서 했었는데요. 이제 과거와 현재에서 이런 활동들이 많이 사라진 거에 대해서 크게 느끼실 거예요. 그런 이유가 과거와 현재가 어떤 점이 달라졌을까요? 방금은 이제 사람들이 계속 골목에서 있는 이미지가 많았었는데 오늘날의 골목은 어떤 모습일까요? 네, 그 차들이 엄청 많죠. 네. 차들도 많고 그다음에는 굉장히 짐도 많이 나와져 있는 걸 확인할 수도 있고 각자 집 앞에 이제 음식물 쓰레기통도 다 구비되어 있고 이런 점들을 보면 이제 골목은 이제 사람보다는 좀 더 이제 시스템에 맞춰져 있다는 걸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골목에 변화한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이제 차량이 굉장히 많이 보급이 되었잖아요. 예전엔 1가구 1차량으로 변했다고 2002년 정도부터 이제 뉴스가 나왔었는데 요즘은 3가구 2차량이라고 하는 뉴스들이 가끔씩 보이더라고요. 이 밑에 그래프는 이제 회색 그래프가 이제 대한민국의 차량 등록 대수이고 노란색이 이제 서울의 차량 등록 대수예요. 생각보다 500 이하면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제 등록된 곳이 서울이고 경기라고 하는 경기도 같은 경우는 더 2배가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서울로 이사 왔을 때 차량을 새로 등록하지 않고 타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 통계보다 훨씬 더 많은 차량들이 서울 안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도로라고 하는 이제 골목에 차량이 들어간 이유는 저희 주거 형태가 이제 다세대 주택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 신산마을도 그렇고 제가 사는 동네도 이제 다세대 주택이 많은데 그 당시에는 그런 주택들의 주차장이 꼭 있어야 된다는 법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차량 보급도 굉장히 적었던 시기이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아서 그런 법이 없었는데 이제 차량의 보급화가 굉장히 빨리 되었고 그 다음에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는
세 가구, 적으면 두 가구 이렇게 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주차장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앞에 차량도 굉장히 큰 자산이고 그다음에 집이라고 하는 것도 큰 자산인데 그 두 개가 같이 보관할 수 있는 사람이 굉장히 적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차량이 보급되다 보니까 이 골목이라고 하는 거는 도시의 관점에서 봤을 때 굉장히 옛날에는 사람이 멈추는 공간이었고 사람이 걷는 길로만 인식이 되었는데 차량이 보급되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골목 주차장, 그 다음에 이런 빌라들도 요새는 많이 생겼잖아요. 그런 빌라의 필로티 주차장까지 가기 위해서는 다시 그 좁은 골목에 차들이 계속 움직여야 되는, 그래서 예전에는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 길이 차량들이 통행하는 길로 돼서 이제 속도의 차이도 굉장히 심해졌고요. 그 다음에 이런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는 담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골목이 좀 더 좁아 보이는 게, 사람의 키보다 낮은 담도 있고 높은 담도 있는데 사람의 시선에 그 답이 보이면 그 골목 자체가 굉장히 좁아 보이고 답답하게 느껴지는 것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두 번째 이유로는 이제 아파트 재개발을 둘 수가 있는데요. 골목에 나갔을 때는 옛날에는 다 이웃들이었고 그 이웃들을 다 얼굴도 알고 아이들끼리도 친구이기도 하기 때문에 서로 공동체가 형성이 되었는데, 요즘은 이제 그런 공동체가 형성이 되어 있는 곳에 사람들이 이사를 와도 자연스럽게 인사를 하거나 그 당시에는 막 떡을 돌리거나 이러면서 인사를 해서 이제 공동체에 같이 들어갈 수가 있었는데, 이제 아파트 재개발이 시작하면서 그런 공동체들이 한 번에 이제 이사가를 가거나 한 번에 이주해야 되는 상황이 오면서 그런 공동체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느 동네를 이사 가도 그런 공동체가 남아있는 도시가 많이 없고요. 가면은 일단 아파트로 가게 되면은 마주치는 공간이 다 엘리베이터 협소한 공간, 그 다음에 야외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조금 낯설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주거 환경의 변화도 있었는데요. 옛날에는 이렇게 마당이 있어서 이쪽이 거의 신발장, 신발을 두고 올라가서 이제 방으로 들어가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근데 요즘에 다세대 주택을 보면은 이렇게 현관을 지나면 계단을 올라가고, 대문을 지나면 계단을 올라가고, 그 다음에 현관으로 진입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현관이라는 공간에서 신발을 벗고 바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전에 이런 마당이 있었을 때는 자기가 방에서 나와서 신발을 신어도 자기 사유지지만 외부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마당이라고 하는 게 이제 주거 공간과 골목길 사이에서 완충 역할을 해줬어요. 그런데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현관을 열면 바로 완전히 그 완충 역할이 없이 바로 골목길로 나서는 그런 모습들 때문에 조금 더 이제 골목들이 낯설게 변해졌습니다. 그다음 골목길 재생 프로젝트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은 도시재생 사업이라고 하고 내용을 읽어보면 이제 골목길 재생을 한다, 골목길 재생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굉장히 다양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서대문구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장과 연계해서 골목길을 재생을 하겠다. 그다음 성북구 같은 경우는 어떤 길의 이름을 정하고 골목길을 재생하겠다. 그다음에 후암동 같은 경우도 이렇게 좁은 길을 어떻게 주택 가꿈을 해서 이제 재생을 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요. 도시 재생 속에서 골목길 재생은 어떻게 다른지가 굉장히 낯서실 거예요. 같은 재생인데 도시 재생은 뭐 어떻게 진행이 되고 골목길 재생은 어떻게 되는지. 도시 재생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저희 신월 3동도 그렇게 했지만 그 지도를 보시면 어떤 영역에 대해서 굉장히 넓게 이제 테두리를 갖고 그 안에서 이제 어느 정도 면 단위로 재생을 하겠다라는 계획이 이제 나와 있고요. 근데 그런 도시 재생과 달리 골목길 같은 경우는 선으로 형성이 돼요. 이 앞에 골목과 저 뒤에 골목이 다르듯이 그런 길 자체를 선으로 보고 그런 골목길 자체를 재생을 하겠다 해서 조금 더 소규모 방식의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례로는 이제 대치동에 있는 이제 은행나무 골목길로 이제 사례를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대치동에 이제 구마을이라고 하는 곳에 재개발이 이제 한참 일어나게 됐는데, 그 재개발 인접 지역 주민분들은 이게 개발이 되는 동안 계속 살아가야 하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 그 재개발 현장 옆에 굉장히 오래된 은행나무가 하나 있었고요. 이 나무는 옛날부터 계속 마을의 보호수 역할을 해서 제사도 지내고 1년마다 계속 행사를 진행했던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현수막이 잘 안 보이는데 도시재생 속에서 사람이 살아야 된다라고 한 도시재생을 반대하는 현상을 붙여놓고 이 길을 꼭 살려야 된다라고 이제 주민들끼리 이제 의견을 모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은행나무까지 연결되는 곳에 벽화들이 그려지고 은행나무까지 가는 길까지 그 선적인 영역으로 생각을 해서 이제 골목길 재생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활동들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재개발 지역 옆에 있던 주민들에게 좀 더 거주 환경이 개선해달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에서 의의를 뒀고, 실제로 그런 거주 환경이 많이 개선된 걸로 이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라남도 광주에 있는 이제 펭귄 마을이라고 하는 곳에 길 재생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 길에 있는 옆에 풀들이 자라고 있는 곳이 보이실까요? 이 공간은 예전에 이제 불이 났었고, 이제 불이 나고 나서 방치가 돼서 그 자리에 이제 쓰레기들이 계속 쌓여가는 공간이었습니다. 근데 주민들끼리 함께 쓰레기를 치우고 나니까 이제 공간이 남다 보니까 그곳에 같이 텃밭, 이런 공원들을 형성을 했고, 집에서 쓰지 않는 생활용품들을 그냥 버리기보다는 리사이클을 해서 이제 벽면에 걸기 시작했습니다. 안에서 걸다가 부족하면 그 앞에 골목길에 이제 이런 작품들을 전시를 하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저곳에 가면 좀 신기한 공간이 있구나 해서 이제 사람들이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리사이클하는 제품들이 한 곳에서 좀 더 옆으로 영역이 확장되면서 이제 길 전체를 돕게 되는 그런 프로젝트였습니다. 이런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니까 이제 시에서도 이제 공예 특화 거리로 조성을 하면 좋겠다라는 얘기가 나왔었고, 같이 살고 있던 주민들의 가옥을 리모델링을 하면서 현재에는 그런 리사이클 공방 아니면 다른 목공 공방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11개의 공방들이 운영되면서 좀 더 특화 거리로서 이제 특성을 많이 갖게 된 사례였습니다. 이런 골목길 재생 프로젝트를 하는 목적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재개발이 일어나는 옆에 골목, 아니면은 어떤 쓰레기들이 굉장히 쌓여있던 골목, 아니면 굉장히 어둡고 위험한 그런 골목들에서 주로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런 재생 프로젝트의 목적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장 가까운 건 안전하고 쾌적한 골목을 활성화시키는 게 목적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골목이 어둡고 침침하면 이제 저녁이 됐을 때 굉장히 가는 게 꺼려지실 거예요. 좀 돌아서 가신다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좀 지나갈 때 같이 지나간다던가 그런 경우가 있는데, 우선 골목이 깨끗해야 사람들이 골목으로 밖으로 나와서 쉴 거고, 안전하다는 생각이 들어야 사람들이 좀 더 이 골목을 통해서 많이 지나다니는 걸로 이제 목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선 기존에 살고 있던 분들이 계속 살아야 되고, 그런 분들이 계속 살고 있던 자리를 보존을 하고 그런 낙후된 환경을 개선을 해서 그분들이 같이 마을에서 여기를 자세히 보시면 의자들이 굉장히 골목에 예고적으로 배치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